자,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드리는 고민 상담 시간 이어갈 텐데요. 빠르게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이번 12월 달에 전세 계약이 끝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네. 보문역 아이파크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지 그게 좀 강남에서 떨어져 있어서 나중에 집값이 혹시 좀 올랐으면 좋겠는데. 네. 혹시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지역도 이쪽 지역이신가요? 아니요, 지금 광진구예요. 광진구에 살고 계시다가 조금 이동을 해서 성북구 네. 보문역 근처에 보문 아이파크 아파트로 실제로 거주를 하면서 좀 투자 목적까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알아보신 것 같아요. 과연 괜찮은 선택이 될지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나이가 젊은 층이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이번 기회에 네. 내 집 마련을 좀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네.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보문역의 인근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 몇 평대로 가시려고 하시나요? 네? 몇 평대? 23평대요. 예. 걱정 마시고 예산이 좀 되신다고 한다면은 네. 또 혹시 그 생애 최초인가요? 네. 예, 생애 최초라면은 이런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금리 조건도 좀 우대 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좀 대출을 활용하신다면은 꼭 은행하고 좀 상담 좀 하시고요. 네. 제가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보문역. 예. 자, 보문역 바로 옆에 있는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연식은 아주 새 아파트는 아닙니다. 예, 한 14년, 15년 그 정도 되는 아파트 같아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또 원하시는 게 한 23평 정도, 23평 정도 가신다고 하니까 역세권의 이런 소형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불황에 강합니다. 강해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수하시는 거 기본적으로 전적으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된 배경도 몇 가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그 아래쪽에 있는 새 아파트 있습니다. 아마 파크자이라는 아파트가 작년 초인가 입주를 했을 겁니다. 예, 혹시 그쪽에 시장 조사를 해보셨나요? 근데 그쪽은 좀 비싸가지고. 예, 좀 비싸가지고 이 대안으로 지금 보문역 쪽을 찾으셨잖아요. 네네. 예, 그쪽이 한 7억 선입니다. 7억 선. 예, 같은 평형대가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 집 마련 측면에서 5억, 이쪽 같으면 5억 선, 한 2억 가까이 차이 나다 보니까 여기보다는 전철역 가까운 보문역 인근에 있는 아이파크를 아마 찾으시게 된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잘 찾으셨다 보고요. 그래서 일단 주변에 있는 약간 이제 전철하고 떨어져 있는 새 아파트하고도 한 2억 정도 차이 난다. 즉 그 소리는 절대 떨어질 일 없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동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 보문역 인근으로 보문 2구역, 보문 5구역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여보세요? 네, 보긴 봤어요. 예, 보문 2구역 같은 경우는 곧 이주가 시작됩니다. 보문 5구역은 조금 기다려야 되고 결국 여기 보문 2구역이나 보문 5구역에 살고 있는 입주민이나 세입자 입장에서 멀리 이사를 못 간다는 것 측면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런 이주 수요도 볼 수 있다. 이주 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 아파트 시세하고 한 2억 정도 차이가 난다. 자, 두 번째는 주변에 이주 수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6호선 라인이었는데 얘가 더블역세권으로 바뀌었잖아요. 더블역세권으로. 자, 더블역세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교통 환경이 그만큼 개선된 지역이다. 따라서 이런 세 가지 요인만 보고 또한 제가 방금 전에 서울의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염려 안 하시고 내 집 마련 하시는데 과감하게 도전해 보시라고 제 의견을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소리 뒤쪽으로 이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까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된 아마 신혼부부셨던 것 같아요.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서 내 집 마련하셔라 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 드렸으니까요. 꼭 좋은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전화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 번호 02-2638-3949번 연락 주시거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예, 신도림동 우성 3차 아파트요. 네. 이거 향후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구로의 신도림동 우성 3차 아파트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예. 가지고 계신 상황인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거주는 혹시 하고 계세요? 예, 거주하고 있어요. 실제로 내가 살면서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향후 전망에 따라서 좀 이사 계획을 세우실 것 같아요. 자,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거기 반갑습니다. 거주하고 계시면은 거기에 아파트 단지에 무슨 뭐 플랜카드라도 뭐 붙어 있나요? 뭐 플랜카드 같은 것은 안 붙어 있고요. 예. 여기 그 리모델링 이야기가 좀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이 그거예요. 예, 혹시 서울시 지원형 예. 리모델링 단지로 1차 선정됐다 하고 플랜카드가 혹시 붙어 있나요? 플랜카드는 안 붙어 있어요. 아, 그렇다면 거기 입주민들의 어떤 열의가 조금 다른 단지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자,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보유하셔야 돼요. 당분간 최소한 1년이라도요. 아, 예. 예. 일단 신도림역에서 조금 뭐 떨어졌지만은 저는 역세권이라 봅니다. 예. 신도림역에서 좀 떨어졌지만 신도림 거기가 1차, 2차, 3차가 붙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2차, 3차가 합치면은 좀 이 단지 규모가 되는데 각각 예. 규모로 보면은 조금 규모가 좀 적은 면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왜냐면 그동안에 상당히 이 신도림역 일대에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낮았어요. 예. 가격이 낮았어요. 아마 여기 같으면 30평대가 한 6억 중반 이 정도 형성돼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6억 중반 정도. 예, 가격이 좀 다른 지역이 낮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6억 중반으로 오게 된 것도 예. 그 리모델링이라는 호재가 어느 정도 좀 플러스가 되긴 사실 된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1차에 선정은 됐는데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즉 1차에 예. 선정된 게 서울에서 한 11개인가 12개 단지 정도를 1차적으로 예. 선정을 했고 이 중에서 다시 한 5, 6곳 예. 5, 6곳 정도를 이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예. 원래는 지금 정도 뭐랄까요 5, 6곳 정도가 선정이 됐을 것 같지만은 이런 지방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서 좀 발표 시기를 좀 늦춰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번 달 말 아니면 늦어도 7월 달 정도 되면은 발표가 될 겁니다. 발표가 예.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도림 우성 1차, 2차, 3차가 예. 서울시 지원형 시범단지에 선정될 확률이 좀 높다고 보는 그런 제 견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선정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선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만약에 되게 되면은 상당한 예. 가격에 있어서 플러스 알파 오를 수 있는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이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 설사 선정이 예. 안 된다고 해도 예. 이 신도림 우성 1차, 2차, 3차는 재건축으로 가기에는 사업성이 조금 미흡해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리모델링, 리모델링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데 예. 여기서는 이제 왜냐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일부 지원을 하지만 자체적으로 가려면은 주민들의 열의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아까 예. 제가 플랜카드도 그렇게 가장 그런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카드 한 장이 아까워서 안 붙였다.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예. 측면에서는 좀 그 주민들 입장에서 열의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봤을 때 앞으로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요. 지금 매도하지 마시고 1년 정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큰 호재를 안고 가는 단지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소 1년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그때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와 상담 꼭 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무료 상담 전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49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남편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여유 자금이 8억 정도 있어요. 네. 좀 기다렸다가 재건축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나누어서 분산 투자를 할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남편분 퇴직을 앞두시고 여유자금이 좀 넉넉하게 있으세요. 한 8억 정도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조금 기다렸다가 재건축에 투자를 할지 아니면 지금부터 좀 나눠서 투자를 시작해 볼지 자, 어떤 네. 방향이 좀 더 나은 투자 방향이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습니다. 재건축의 투자 시기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네. 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라는 이런 복병 때문에 시세 네. 조정하는 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 즉 주변 새 아파트 시세가 좀 올라가 주든지 아니면은 네. 기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주변 새 아파트와 투자하는 재건축 투자하는 아파트의 총 투자비가 그 갭이 메꿔지는 시점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의 때 이 방송에서 한 1년 네. 정도 필요할 거다라고 제가 나름대로 예측을 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 투자할 시기는 지금 아니다. 앞으로 한 1년 정도 후 정도를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데 또 내년까지 가지고 있기는 좀 뭐하다 한다면은 8억 정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한 5억 정도 가지고는 도심의 재개발이나 저 송파구 쪽에 있는 재개발 지역에 한 5억 정도로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시고 나머지 3억 정도는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것도 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재건축 투자 시기는 현재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강력하게 제 의견을 좀 피력해 드립니다. 그럼 재건축에 대해서 투자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좀 기다렸다가 하시라고요. 근데 1년 정도 기다리가 뭐 하면은 그 사이에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의 규제가 높다 보면 그 풍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재개발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개발 지역과 임대 수익형 부동산으로 분산해서 투자하시라 하고 제가 이렇게 제 의견을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예, 참고하십시오. 신림동 원룸 주택에 투자하는 것은 어떤가요? 신림동 뭐 서울대 인근 말씀하세요? 네. 그쪽은 두 가지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부분 임대 수익률이 만실 기준으로 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절대 만실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회전율이 있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입퇴실이 작기 때문에 거기에서 공실률이나 회전율을 고려해서 수익률을 좀 낮춰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서울대 주변에는 이런 원룸 주택이 많다는 거, 그러면 내 건물의 경쟁력이 충분히 있느냐 하는 것도 따져보시고 마지막으로 대지 면적이 그래도 한 60평 정도 되는 그런 원룸 주택인지 그다음에 교통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보시고 투자하신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임대 수익도 누릴 수 있고 특히 제가 대지가 한 60평 이상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 가지 요인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투자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재건축 투자 시기는 1년 이후로 그렇지만 그 전에 분산 투자해 보시기를 권해 드렸고요. 보셨던 이 신림동의 원룸 투자도 유의점 몇 개를 챙겨 보신다면 좋은 투자가 되겠다라는 말씀 정리해 주셨습니다. 꼭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고민 내용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379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하남에 있는 미사 강변도시 11단지 한신 휴플러스에 거주 중입니다. 인근에 신한 인스빌 아파트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미사 11단지 아파트를 처분하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가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자, 문자 주신 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남 미사 신도시도 상당히 이제 인프라가 좋아지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친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도 좀 더 오를 수 있다면 굳이 매도하고 이사 갈 필요 없겠죠. 예.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전세 놓고 가시라. 전세 놓고 가시라. 자, 이렇습니다. 그 아파트가 한 이 정도 있는데요. 이 정도 있고 지금 새로 이사 갈 지역이 이제 아마 이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남 미사 신도시의 가장 큰 장점은 기대치는 뭐냐? 내년이죠, 내년. 내년 6월경에 개통될 5호선 연장이잖아요. 이런 큰 호재를 앞두고 처분을 한다? 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억 5천이나 6억 후반 간다고 그러면요. 저는 충분히 7억 앞에가 7자가 붙는 데 있어서 내년 개통만 되더라도 지금 앞에 6자가 7자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저는 하남 미사 신도시라고 보기 때문에요. 예, 매도하지 마시고 전세 넣고 이사 가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간략하게 팔지 말고 이사 가셔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드리겠고요. 자, 문자 하나 빠르게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5757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 5천에 100만 원의 세를 주고 있는데 이를 전세로 좀 돌리려고 합니다. 시세 3억 5천만 원으로 신고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주택 임대사업자 소득 신고에 대한 방법을 문의하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보시나요, 대표님? 예. 이걸 굉장히 혼동하시는 시청자님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주택 임대사업자가 되면은 연간 5% 이상 임대료를 상승하는 것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제한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5%라고 하는 것은 연간이지만은 1년 단위가 아니라 전세 같으면 2년 계약 갱신 기간이라는 거 좀 아시고요. 지금 문자 주신 분은 이거예요. 5천에 100만 원, 5천에 100만 원. 자, 5천에 100만 원인데 주변 시세가 전세가 3억 5천이니까 내가 전세 3억 5천으로 이렇게 바꿔도 이 5% 상승 금지 조항에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이 질문 같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이 5천에 100만 원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보증금 5천에다가요. 플러스 기준금리가 지금 1.5죠. 1.5%에다가 3.5% 해서 월세가 100만 원이니까 100만 원 곱하기 12 이렇게 하면은 어바웃으로 한 2억 9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2억 9천에서 5%만 올리도록 하기 때문에요. 아마 3억 초반선 같아요. 그러면 3억 5천까지는 나올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월세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든지요. 특히 앞으로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 금액은 2억 9천이 아니라 더 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문자 주신 분 무조건 이렇게 월세에서 전세로 돌린다고 해서 5% 상승 제한폭을 그런 규제를 피해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 참고하십시오.